2024년 6월 7일입니다. 오늘 향동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컴퓨터 세팅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폭력 과거의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왜곡을 파헤치는 어떤 일종의 이 다크 히어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설에 대한 추천사를 나름 구상한 거를 쭉 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쓰다 보니까 밀양 사건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뉴스 하이킥, 건스피의 뉴스 하이킥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우려했던 바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바는 사적 제재 논란만 하다가 그냥 위야무야 되는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제 건스표의 뉴스 하이킥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 하이킥 그 진행자 지금 바뀐 거죠.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당시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수사 부실 혹은 조작 혹은 왜곡 혹은 뭐라고 부르든 그 중에 하나가 있겠죠. 상당히 심각한 특수강간 그것도 1년에 걸친 심각한 범죄 집단, 링 집단의 범죄 행위를 경찰들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특정한 집단 혹은 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리들이 이 봐주기 수사, 손방망이 수사 혹은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든 의도를 했든 어쨌든 이런 것이 핵심이고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한 축으로 주요한 축이 돼야 되고 당연히 사적 제재의 어떤 불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미국의 이노센트 프로젝트 아니면 영국의 그 머더 캐피탈 같은 그런 시민사회 운동이 돼야 되거나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왜냐? 하는 꼬락서니 특히 종편이라든가 아니면 공중파 같은 방송 여러 데서도 그런 식으로 빨리 사적 제재 유튜버들의 일탈 이쪽으로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그리고 그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경쟁을 했던 다른 유튜버들 관련해 갖고 결국은 이 피해자 동의와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으로서 피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와 동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영상이 삭제되고 저희는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머더 캐피탈이나 이너스트 프로젝트 그런 데에서 과거에 수사기관, 사법기관 혹은 그와 유사한 힘 있는 공권력 집단이 사건을 조작 왜곡해갖고 그래서 실제 강간범이 아닌 다른 강간범을
잡아갖고 무고하게 감옥에 넣고 실제의 범인은 그냥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뭐 그런 사건이 있다고 치죠. 이 가령. 그리고 또 어떤 가령, 실제로는 강간범들이 있는데 그 강간범들이 처벌받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그 강간범들을 처벌하기 왜? 왜냐하면 그 강간범들은 피해자, 지금 나타난 피해자가 아닌 아예 드러나지도 않은 피해자가 있고 그들의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그 피해자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밀양 사건처럼 피해자 가족 흔히 말하는 피해자 아버지가 뭐 5천만 원을 합의해 갖고 전혀 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던 버렸던 그 아버지가 그냥 돈을 5천만 원 받아서 친척들 나눠 가던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 말고, 그런 인간들 말고 그래도 피해자를 도왔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대 동의 여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고의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피해자 가족은. 자, 그 다음에 피해자 당사자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밀양 사건이 밀양 사건은 제외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특정한 범죄가 조작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원래 범인은 그냥 활보하고 다른 범인을 잡아가고 무고한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 그럼 분명히 그 강간의 피해자는 있죠. 그럼 그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것에 그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 피해자는 다시는 그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그랬다라고 하면은 억울하게 이제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면 안 됩니까? 그게 되게 뭐가 이상하죠? 다시 그래요. 이 사건으로 가보죠. 이 사건에서 범인들이 있어요. 범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었어. 그렇지만 그 사건을 제기하면은 피해자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들은 그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고 이 피해자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 강간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인데 딱 한 명에 아니면 5명의 피해자만 있을 거라는 그건 뭐 삼척동자 누구한테 물어도 그건 그게 아닐 수 훨씬 더 피해자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피해자들 아예 지금 노출되지도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자 밀양 여중생 그러니까 지금 37, 지금 6, 7대 그 사람한테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꼭 전제가 돼야 되느냐? 이게 맞습니까? 물론 당연히 적어도 그 피해자 지금 그때 여중생 혹은 그때 5명의 피해자한테 이런저런 얘기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양해를 구하였는데도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라고 해서 이 사건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그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다시 그것이 떠올라갔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원래 가해자 놈들은 지금처럼 어느 공기업에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SNS에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럼 피해자가 우연이라도 보고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럴 수 있어요.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양해는 구하는 건 필요하지만 100%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재개라든가 이 사건을 언급한 공론화하는 것에 전제가 된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출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더 많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 아니면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피해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신원을 최대한 전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대한민국의 정의의 담지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본인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폭력 상담소가 그 피해자와 계속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왔다면 계속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동의를 안 했다는 것으로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을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반대한다. 이건 주제넘는 짓입니다. 니들이 뭐라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뭐라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고 그 중에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매우 자기들만의 유일한 기준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은 옳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이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 인정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어떤 역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회의 이 범죄에 대한 정의는 그보다 다른 차원으로 해석될 것도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가 피소당하고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그거는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론하면 안 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여러 많은 피해자 중에는 피해자의 이런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은 그 피해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린 거고,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건이 정리가 될 거라는 거를 이전부터 이 사건 시작 때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놈들이 실제로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만 언론의 뒤에 숨어서,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의 뒤에 숨어서
유튜브를 공격하고, 아니 공격당할 만한 일을 했죠. 사적 제재에 이 사적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말로 그 뒤에 숨어서 결국은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MBC 권수표의 뉴스 사이킥에서 당시 수사 경찰, 검사, 판사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럼 공개하지.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20년 지난 일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이 퇴직을 했겠지만 적어도 어떤 밀양경찰서의 어떤 수사팀의 누구 이니셜로만이라도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 그리고 담당 판사, 소년부 송치를 했던 그 판사, 그리고 그들한테 보호 처분했던 그 여러 가지 관련자들, 다 공개할 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원을,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수사팀의 대충 이니셜 정도만 하는 거는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하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과 사법부의 행위에 대한 그것은 이미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때쯤에 어떤 사건을 맡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적 제재가 아니죠. 그거는 정보 공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그 담당 수사 경찰들이, 검사가, 판사가 그따위로 수사했고 기소했고 재판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만 앞서 말씀드리지만 유튜버에 의한 개인 신상, 범인 개인상의 공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44명을 다 공개한다고 유튜버 합니다. 근데 피해자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할 말로 그 가해자 놈들한테 돈을 받아 먹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아니, 모르잖아. 아니, 본인들은 분명히 개인 신상을 공개한다고 40명을 다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럼 피해자가 반발할 걸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준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공개했다가 이제는 지들 마음대로 공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배려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하지만 그걸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적 제재의 이런 것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소위 말하는 정의를 부르짖고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지가 무슨 대단한 사회에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지들이 마음대로 손바닥을 확 뒤집는 거 아닙니까? 아니할 말로 그럼 그 범인들 중에 일부가 힘 있는 자가 야 공개하지 마. 내가 이렇게 뒷거래 안 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개를 하는 것도 이권에 관련된 거고 안 하는 것도 이권에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한 유튜버가 자기 마음대로
지가 뭐라고 막 하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받으면서 치열한 토론과 이 정당성을 서로 논의하고 객관화하면서 그 도출된 결론으로 다음의 단계.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노센트 프로젝트고 미국 같은 영국은 더 파이브 머더 카피탈 운동 같은 겁니다. 이제 제가 왜 사적지대에 대해서 난감했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라고 그들보다 제가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왜 하지 않냐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을 땐 당연히 물론 단기적으로야 속 시원할 수 있지만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입장은 이것은 저는 100%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이는 이해는 하겠다. 그럼 본인들이 할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100% 정의롭다, 다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듯이, 여태까지 해왔듯이.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서 바로 사라질 겁니다. 이 논란은. 그렇지만은 사적지대 논란은.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바로 사라지겠지만은 또 비슷한 이런 밀양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또 어떤 유튜버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왜? 지금 밀양 사건이 이렇게 유야무야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도화가 돼야 되고 객관화가 돼야 되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재판 기록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정의를 경찰과 검찰과 판사들만 실현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이만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네? 2004년도 이만 이 꼴이지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 이 허접한 인간들, 그 같지도 않은 변호사 애들 떠들어대는 거 보십시오. 그때는 뭐 처벌할 수가 없었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사법기득권에 기대갖고 결국은 지금의 사법기득권과 언론기득권에 기해서 그냥 공론의 장을 닫아버리는. 그럼 이제 가까운 미래에 또 이런 일이 또 매번 반복될 겁니다. 또 사건의 피해자는 또 고통받고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렇게 돈벌이 용도로 유튜버들 돈벌이 용도로 그냥 끝나게 되겠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위야무야 되면은 가해자들은 거봐 뭐 세상에 돈을 안 되는 거 아니면 권력을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오히려 더 저 자신들의 갑옷을 더 두텁게 얼굴을 두텁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밀양 사건이 우리한테 한국 사회에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대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진보도 아니고 한 걸음의 나아감도 없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또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언론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소위 그게 종편이든 공주파든 어떤 뭐 신문이든 하는 꼬락서니 똑같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못 얻으면은
이 기득권자들의 물타기, 깽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게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정확히 목도하고 정확히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야지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 사회는.